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근로계약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취업을 하시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거쳐야 되는 관문, 그것은 바로 근로계약인데요. 이 근로계약을 어떻게 작성하고 체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아르바이트든 뭐 근로든 여러 가지 취업을 하든 간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근로 조건이나 근로계약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든 혹은 취업을 하든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정규직인지, 뭐 아르바이트는 당연히 정규직이 아니겠지만 취업을 했을 때는 내가 정규직인지 혹은 아르바이트라면 내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근로계약 기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근로계약서에 보면 이제 정규직 근로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작성이 되어 있냐면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는 근로를 시작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흔히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는 이제 계약의 형태는 뭐냐면 예를 들면 2020년 몇 월 며칠부터 2021년 몇 월 며칠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뭐 기간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만약에 여러분이 채용 공고를 보셨는데 우리는 정규직을 채용합니다 라고 했고요. 면접이나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절차를 거치잖아요. 채용을 할 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정규직을 뽑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 이제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기간제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정규직인지 계약직 근로자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근로시간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든 혹은 이제 일반 계약직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패턴이라고 하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8시간 근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정규직이지만 시간이 짧은 분들이 계시고요. 계약직,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또 시간이 짧은 분들도 계시고 아르바이트라서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을 확인하실 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휴게 시간이라고 불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법상 4시간 근무를 하면은 30분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일을 하면 근로자에게 분명히 신체나 뭐 어떤 체력상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게 장기간 반복되고 휴식이 없으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시간에 30분씩 쉬고요. 그렇다면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몇 시간 쉬어야 돼요? 4시간에 30분이니까 1시간 쉬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흔히 1시간 언제 쉬어요? 그죠? 점심시간에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휴게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 혹은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휴식 시간 있잖아요. 이것은 근로시간 중에 줘야 돼요. 근로시간 다 끝나고 뭐 일찍 퇴근하면 되지? 안 돼요. 법에서는 그거 불법이라고 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4시간 일하면 중간에 30분, 8시간 일하면 중간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이 뭘까요? 업무 장소하고 업무의 내용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뭐 중요해, 그냥 회사에서 하는 일 하라고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채용 공고를 봤는데 디자인이면 디자인, 뭐 사무직이면 사무직, 어떤 업무, 그러니까 뭐 제조를 한다면 제조 이렇게 딱 본인이 확인을 하고 아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 라고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영 엉뚱한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너무 어려운 업무를 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나를 압박을 하는 거죠. 네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월급을 받는데 일을 잘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한 번도 접한 적 없는, 그리고 나랑 전혀 무관하고 누가 해도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들을 시킨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기대하셨던 그런 업무하고 또 다르다 라고 하면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겨우겨우 뽑은 이신입사원이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더 크잖아요. 내가 정말로 어렵게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을 고려해서 이 회사에 채용 지원을 했고 채용이 됐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괴로워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의 내용이 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업무 장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직장이라든지 아르바이트 고민을 할 때는 내가 집에서 이 정도면 갈 수 있을 거야. 뭐 얼마 안 걸리네. 이 정도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별로 피곤하지도 않으니까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 이제 채용이 되면은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어떤 업무의 장소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A라는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여기를 하기로 이제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처음에 얘기가 됐는데 막상 채용이 되니까 여기서 한 3시간 떨어진 B로 가라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너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의 장소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서. 그리고 다음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안 나온 게 하나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월급이에요, 여러분. 월급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월급은 최저임금 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확인할 건 뭘까요? 크게 월급의 형태는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 포괄해요. 내가 어떤 임금이든 어떤 수당이든 다 그냥 줄게. 우리 월급 한 달에 얼마로 하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얼마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이면 300만 원, 더 많은 금액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상여금이나 성과금, 수당은 전혀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하거든요. 이 첫 번째 형태예요, 임금의.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본급을 얼마라고 정해요. 기본급을 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인센티브, 성과금을 얼마 더 줄게. 그리고 뭐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면은 얼마를 더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수당들을 더 더해가지고 이제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2가지 형태라고 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번의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이제 업무 규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마치 학교에서 교칙을 정해서 지키게 하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그 상세하게 그 임금이 얼마인지가 되게 잘 나오는데요. 간혹 안 나오는 회사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온다면은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급여의 어떤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죠. 급여의 산정 방법은 취업 규칙에 따른다. 혹은 우리가 이제 보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 규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규칙은 따로 있어요. 규정은 따로 있지만 회사에서 여러분과 계약을 할 때 별도로 정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합의하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밑에 상세하게 적혀두는 경우가 있고요. 규칙이 없어서 또 밑에 상세하게 조건을 달아두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이 얼마 정도 이제 수익을 달성하면 내가 그 수익의 몇 프로를 지급하겠다. 성과급으로. 혹은 명절상여금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요.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괄임금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그렇게 뭘 복잡하게 해요. 그냥 다 합해서 합시다. 다 합해서 내가 당신에게 월 얼마를 줄 테니 우리 이걸로 그냥 다 마무리하고 서로 얼마, 수당 얼마, 얼마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계산의 편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짜 많이 제기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포괄임금제 아까 다 해서 다 얼마에서 총 합으로 얼마 주자라는 것은요. 언제만 가능하냐면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산정이 어려울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많다거나 출장이 많다거나 혹은 영업직 근로자분들은 이제 거의 사무실에 앉아 계시기보다는 외근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 일일이 내가 언제 업무를 하고 언제 쉬고 이것을 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는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얼마라고 하자. 내가 도저히 이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인정되는 경우들이 법에 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다.
그냥 내가 사무직이다. 혹은 뭐 내가 어떤 물품을 제조한다. 뭐 디자인을 한다. 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을 카운팅,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다면 그 셀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포괄임금제 적용하면 안 돼요. 결국은 포괄임금제에서 이제 우리가 다 책정을 하잖아요.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야간 근로라든지 초과 근로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휴일에 근로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수당들이 별도로 발생을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이 별도로 발생하는 수당까지 전부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분쟁이 발생을 하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걸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을 막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명확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지문 찍고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카드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명확하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그럴 때에는 포괄임금제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기본급, 수당 이렇게 따로따로 결정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확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간혹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저는 진짜 체결하고 싶은데요. 사장님이 체결해주지 않으셔서 자꾸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직도 작성을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알아두셔야 될 것이 사실은 근로계약에는요, 근로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뭐 업무가 어떤 건지, 근무 장소는 어딘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급여, 얼마나 중요해요. 급여가 얼만지. 이런 거 우리가 말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증명할 길이 없으면 나중에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정해진 금액을. 그리고 근로 내용이나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해본들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남겨두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사장님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될 수 있고요. 그러면 사장님들 처분받을 수 있어요. 이게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꽤 불려가서 조사도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막 좀 복잡한 절차를 거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도 바쁘신데 이런 것까지 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고 뭐 그동안 안 해왔는데 어때?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런 사항들 있죠. 차근차근 뭐 근로계약 기간이라든지 근로장소, 근로시간, 휴식시간, 근로의 내용, 그리고 그 급여 책정 그 내역까지 정확하게 작성하셔가지고 협의하셔서 서로 이제 그 좀 더 원활한 근로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새로운 또 이제 여러분께 유용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